안녕하세요. 주부가이버입니다. 얼마 전 기린의 날개라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이 관심이 생겨 그분의 작품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신참자라는 소설을 또 읽게 되었습니다. 늘 항상 책을 읽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만 하다가 책 읽기를 시작도 못했는데 얼마 전 한 구독자님의 댓글을 읽으면서 저도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책이 바로 신참자인데요. 일본에서는 드라마로 신참자가 있긴 한데 저는 한글 자막이 없어서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드라마를 다시 본다면 아마 자막이 없어도 재미있게 보지 않을까 합니다. 보통 책이 히트를 치면 영화로 재창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화와 책이 같은 내용으로 있다면 대부분 책에서 느낀 감동을 영화에서 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신참자라는 드라마는 과연 책보다 더 나은 감동을 줄지 어떨지가 궁금해집니다. 신참자가 무슨 뜻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글을 읽기 시작했고요. 글의 마지막에는 신참자가 무슨 뜻인지 풀어주는 문장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략의 줄거리는 니혼바시에 새로 부임하게 된 가가 형사가 고덴마초 지역 40대 중반의 한 여성의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가가 형사가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탐방하게 되는데 그 살해된 여성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만나게 되는 주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또 흥미롭습니다. 이야기의 첫 출발은 센베이 가게의 딸로 시작이 됩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가업으로 센베이 가게를 하시는 할머니와 그 소녀딸이 등장합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란 소녀딸과 할머니와의 관계는 딱 한 문장으로 알 수 있는데요. 어머니의 사랑에는 줄였지만 정성 어린 밥에는 줄이는 일이 없었다라는 바로 이 문장인데요. 지금나면서도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할머니의 사랑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런 인간미가 묻어나는 글 이외에도 추리소설임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더 소개하자면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옷차림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옷을 걸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형사 특유의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줌으로써 잠시도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하는 작가의 필력에 또 감탄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살해된 여성은 남편과 이혼을 했고 혼자서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경우 자신이 익숙한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 마련인데 미스 미네코는 아무 연고도 없는 고덴마초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특이한 점과 이혼 후 합의금과 이자료를 이미 받았지만 다시 더 큰 돈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그녀의 죽음과 연관이 되었을 것이란 걸 직감하고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그녀의 행적을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조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혼으로 단절된 남편에게 전 부인인 미스 미네코의 하울링을 만들어주며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책의 한 부분을 전해드리자면 그때 가가 형사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허리를 쭉 폈다. 나우이로 씨와 미스 미네코 씨는 이혼해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그러자 나우이로가 얼굴을 찡그렸다. 듣고 싶지 않은 얘기군요. 불쾌하게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미스 씨는 아드님의 연인이 임신했다고 오해하고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나우이로 씨는 혼자가 되려는 순간 유리 씨를 옆에 두었고요. 결국 두 분 모두 이혼 후에 얻은 것은 가족이었던 겁니다. 가족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이죠. 가족이라는 끈은 아주 단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우이로 씨와 고오키 씨도 가족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우이로가 형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자 가가는 겸연쩍은 미소를 띠더니 다시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은 소리를 했군요. 아닙니다. 하고 조그만 소리로 중얼거리는데 나우이로의 윗도리 속에 휴대전화의 문자 착신음이 울렸다. 어떠신가요? 가가 형사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기린의 날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살인사건에 집중된 스토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던 모습을 돌아보며 결과적으로는 어쩌면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가가 형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래서 소설이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형사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만났던 경찰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따뜻하거나
세심하지는 못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고전소설 대부분이 권성징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은 권성징악이 아닌 악인의 승리로 간혹 끝날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일본 또 어쩌면 이런 경직된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바를 가가 형사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이런 해피엔딩적 요소를 넣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분명 어딘가에는 현실 속 가가 형사님이 계실 거라 믿고 바라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는 가가 형사님은 모르겠지만 K과학숙사가 있으니 걱정이 없긴 합니다. 누군가로부터의 관심과 사랑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외롭기 마련인데요. 어머니로서의 사랑, 아버지로서의 사랑, 자식으로서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등등이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널 사랑한다고, 너는 사랑받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듣거나 말하지는 못하지만 살아가는 순간이 어쩌면 말보다도 더 진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책을 읽어보며 돌아보면 저희는 누군가의 손녀이고 아내이고 딸이라는 관계로 얽혀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며 저 나름 가족 간에 쌓여있던 서운했던 감정들을 씻어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이 주는 작은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소설 속 인물들이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기에 이들을 통해서 마음의 셀프 위안을 가지게도 됩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이 되고 빠져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냥 지나갈 뻔한 부분들을 작가의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지나치게 독자에게 글을 해석을 맡기지 않고 중간중간 쉽게 작가가 글을 통해서 독자들이 쉽게 글에 빠져들게 하는 부분이 많아서 또 가독성이 아주 훌륭한 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몇 페이지를 제가 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서 제가 느낀 그 감동과 재미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2년 가까이 미스이 미네코 씨와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은 상태였다. 부모의 이혼에도 별 관심이 없었는지 이혼한 이유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 요즘 세상 중년 부부가 이혼한 일이 드문 것도 아니고 해서 맘대로들 하라고 생각했죠. 그런 말을 천연덕스럽게 내뱉었다. 자식이란 결국 이런 존재군. 오해쓰기는 새삼스럽게 깨달은 심정이었다. 부모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는 몽땅 잊어버리고 마치 저 혼자의 힘으로 어른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기요세 고키는 배우가 되고 싶어 대학을 중퇴했다고 하지만 애당초 대학생이라는 자유로운 입장이었기에 태평하게 연극 같은 것에 몰두할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 아이는 어른이 되려면 멀었군. 우에스기는 기요세의 고우키를 보며 그렇게 생각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부모가 감시해야 하는 수준이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엿하게 제 몫을 하는 남자인지 아닌지는 부모가 끝까지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은 본인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미스이 미네코 씨의 아들 기요세 고우키에 관련된 글인데요. 자식과 부모 간의 어쩌면 동상이몽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늦게 얻은 아이라 더욱 그랬겠지만 저는 그 아이가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잠복 근무 중에도 동료들 몰래 집에 전화를 해서 말을 갓 익히기 시작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곤 했어요. 한마디로 아들 바보였죠. 나 스스로 아들 바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울 정도였어요. 기스타에게 다시금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멀거니 책상 위를 내려다보던 눈길에 초점이 생긴 것이다. 그는 무언가를 보려 하고 있었다. 저는 분명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을 예뻐하는 것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문제더군요.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아이의 장래까지 염두에 두고 아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애정을 쏟을 대상이 생긴 것에 들떠 있었을 뿐이었어요. 우에스기는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당연한 얘기지만 자식은 언젠가는 커서 어른이 됩니다. 언제까지고 예뻐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닌 거죠. 때로는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럴 때 아빠들은 대개 도망치려고 합니다. 일이 바쁘다느니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아들 일로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 귀찮게만 여길 뿐 아니라
진지하게 상담에 응하려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부분 들으시면서 내 얘기다 생각되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다 한 번쯤은 공감할 만한 부분인데요. 아이를 키우는 것에는 누구나 신참자이기에 사랑하는 것과 잘 키우는 것의 차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도 부모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대목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시다 유사쿠가 기요세 부부의 돈을 빼돌린 목적은 자신이 진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 가스야가 울며 불며 매달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돈에 손을 댄 것이었다. 가스야는 회사 돈을 유용하다가 감사에 걸릴 위기에 몰렸다고 한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융통했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야. 그저 세무사 사무실이 잘 되나 보다 생각했대. 더 기가 막힌 건 그 마누라도 남편의 횡령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 자기네가 남들보다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는 자각도 별로 없었어. 가가는 말없이 유리창 너머로 눈을 돌렸다. 덩달아 우에쓰기도 밖을 바라보았다. 길 건너편으로 샌베이지 간판이 보였다.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해가며 지켜보려 했던 가정이었으나 그 누구도 그 아버지의 삶의 무게에 대해 알아주지 못했고 그가 어떤 압박감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는 대목을 보면서 참 씁쓸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가장의 굽어진 그림자를 보여주는 글이 아닌가 싶어서 읽으면서 저희 남편에게 좀 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대목이 나오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가의 말에 우에쓰기가 다시 가가 쪽으로 돌아서며 이렇게 말했다. 하나만 더 묻겠는데 자네 대체 뭐하는 놈이야? 그러자 가가는 테이블에 놓여있던 부채를 펼쳐 얼굴에 대고 펄럭거리며 대답했다. 뭐하는 놈이기는요? 이 동네에서는 신참일 뿐입니다. 신참자가 어떻게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 글을 읽으면서 부모로서의 저희 모습과 자식으로서의 저희 모습, 이 두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소설을 통해서 제 사춘기 아이들에게 좀 더 마음을 내려놓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만 어떤 관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건데요. 부모님을 대하는 저의 마음과 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제가 누군가에게 준 만큼 또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욕심이고 모순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는 글인 건 분명하네요. 신참자에도 어찌 보면 기린의 날개와 비슷한 부분이 느껴지는 게 글 속 인물들의 선택이 그들의 남은 인생의 모습을 전혀 다르게 바꾸는 것을 보면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부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선택은 되지 않도록 더 옳음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너무도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나누어 보면 매 순간 걱정과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작은 위로와 위안을 주기에 충분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의 인기 비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책보다는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익숙해져 버린 시간들을 보내던 저라서 이 소설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서 리뷰를 마무리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좋은 책을 읽게 되었다는 그 기분으로 마무리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여행이라는 주제에 갑자기 책 리뷰가 생뚱맞을 수도 있긴 한데요. 여행을 하는 것도 독서를 하는 것도 모두 힐링이 되기에 리뷰글을 한번 올려왔습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내일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